10대 중고등학생들의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학력 진단 평가 확대 등 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단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며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개최한 여름 캠프에서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은 신앙 갈등과 교회 안팎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인 고민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70% 이상은 한 해 경상비 3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이들 작은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 성북구 본성결교회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0대 중고등학생들의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학력 진단 평가 확대 등 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 단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며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 여름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쉴 새 없이 학원을 오가며 학습에 열중하고 있는 이곳에서 생명운동단체 아름다운 피켓의 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소중함은 성적순이 아니야.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야. 잘하고 있어. 시원한 음료와 함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해마다 청소년 자살이 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우리 모두 태아 때부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너희들은 이때부터 소중했어. 뭘 잘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중했어 라는 메시지를 자살 예방과 태아 생명 소중한 메시지를 함께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점수로 아이들의 열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를 해준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10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5명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또 10대가 자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한 경우도 4,459건으로 전체 12.8%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엔 2,206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4년 만에 자살 시도가 2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특히 10대의 자살 동기 중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가 57.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25.2%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가장 고민하는 문제로 절반에 가까운 46.5%가 공부라고 답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한지 보여줬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는 통계에서 나타나는 수치뿐만 아니라 학교와 상담소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청소년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수많은 아이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경쟁 구조 속에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줄 세우기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들 정신건강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말은 그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감이 상실돼 가는 거죠. 왜 학업 스트레스가 이게 굉장히 위험하냐면 서열로 매기게 되면 아이들의 좌절과 절망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나타나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한 아이들은 서로 경쟁 구조에서 실패감과 좌절감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자기 학대로 넘어가는 거죠. 라이프오프는 1년에 6시간으로 권장되고 있는 자살 예방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의무 교육화해 일상의 교육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는 여전히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문제 해결에도 소극적이라며 교회가 적극적으로 미래 세대의 아픔을 보듬고 생명 살리기에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라이프호프는 오는 9월 셋째 주일을 생명 보듬 주일로 지키며 목회자 생명 보듬이 교육, 자살 사후 대응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교회에선 흔히 목회자 자녀와 선교사 자녀들을 영단어의 앞글자를 따 PK와 MK라고 부르는데요.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PK와 MK를 위한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침례교는 해마다 PK, MK 캠프를 통해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고민을 함께 나눠오고 있습니다. 부모의 결단에 의해 어려서부터 목회자와 선교사 못지않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PK와 MK들은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갈등에서부터 교회 안팎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인 고민까지 캠프를 통해 이들은 함께 안고 있는 아픔과 고민을 나누며 위로와 힘을 얻고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의 기초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워나갑니다.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목사님 딸이고 저는 목사님이 아닌데 목사님 딸이라고 하면은 목사님을 보는 것처럼 되게 거룩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게 오히려 제 삶을 좀 잡아주는 것 같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잡아주는 것 같아서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다 나눠주셨을 때 처음엔 이해를 못했지만 제가 사역 같이 나가면서 이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침례교 청소년부장 김용철 목사는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데엔 아픔과 부담감이 있겠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서 더 큰 자존감을 갖길 원한다며 이번 캠프가 이들의 역량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픔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캠프가 우리 친구들의 역량을 더 키우는 자존감이 더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례교 PKMK 여름 캠프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 견학을 비롯해 특강과 기도회 등 다양한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 교회의 70% 이상은 한 해 경상비 3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작은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본교회인데요. 이 교회 조영진 담임 목사는 작은 교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도 산다며 작은 교회 돕는 일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선교신문이 주최하는 작은 교회 목회수기 공모전이 4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본교회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본교회가 수상자들의 상금을 비롯해 지역에서 올라오는 목회자 가족의 숙박비와 체류비 일체 등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본교회 조영진 목사는 작은 교회 목회수기 공모전을 하면서 목사와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며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애쓴 것을 누군가가 들어준다, 읽어준다 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이걸 또 저희가 배운 겁니다. 본교회의 작은 교회 돕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하긴 했지만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 가정을 초청해 교회 인근에 있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왔고 또 식비와 숙박비 등을 전달하면서 하루나마 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여름이면 교인들이 동두천과 포천 등 각 지역으로 흩어져 노방전도와 문화공연 등으로 지역교회와 사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소속인 본교회는 같은 지방에 속한 작은 교회의 지방회비를 대신 납부하는 사랑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월세 부담은커녕 목회자 생계조차 어려워지면서 헌금과 후원 등으로 마련한 겁니다. 본교회에 사랑 흘려보내기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아동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조영진 목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적합한 도움의 방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작은 교회는 큰 도움도 필요합니다. 근데 디테일에서 섬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두 번이 지속할 수만 있다면 의외로 큰 위로가 되시고요. 조영진 목사는 앞으로도 본교회가 받은 사랑을 작은 교회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위원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이 교회 탄소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협 생명위원회와 기환연은 다음 달 중순까지 교회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 교회에서 매달 전기와 냉난방 연료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보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시기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정할 방침입니다. 세해된 교회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6일 저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초청해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과 함께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 재미한인 참전용사와 가족 등 400여 명을 초청해 위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7일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추모의 벽 후원자 자격으로 주최 측의 초청을 받았으며 소강성 목사는 추모 시를 낭독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쟁 당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미군 전사자 36,634명, 한국군 카투사 7,174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최근 112차 정기총회 총회의장단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회장 예비 후보엔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목사가, 제1부총회장 예비 후보엔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가 각각 등록했습니다. 침례교 선관위는 예비 등록을 마친 후보자만 본 등록을 할 수 있기에 제2부총회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후보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달 29일 본 등록을 실시하고 후보자 공개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 진용식 목사가 앞으로 이단 신천지보다 중국에서 넘어온 동방 번개가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용식 목사는 어제 동방 번개의 정체와 상담 출판 감사 예배에서 중국에서 사교로 지정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동방 번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용식 목사는 제주도와 원주, 음성 등지에서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토지를 구매해 수천 명씩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며 동방 번개 역시 신천지와 같이 교회의 침투에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신광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안전요원으로 봉사한 가운데 어린이들은 시원한 물놀이를 통해 무더위를 이겨냈습니다. 기하성 순복음 춘천교회는 일본 선교를 위한 후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대구 신광교회가 대구 북구청과 함께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대구 신광교회 카페 엘림이 마련한 이번 페스티벌은 교역자들이 안전요원으로 나선 가운데 대형 에어 물놀이 세트를 주차장에 설치해 진행했는데요. 페스티벌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물총놀이와 미끄럼틀을 타며 무더위를 잠시 잊었습니다. 더운 날씨 이렇게 풀장에서 노니까 엄청 재밌어요. 근데 물놀이에서 신나고 좋아해요.
대구 신광교회 전광민 목사는 교회 카페 수익금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이번 행사를 열었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익금을 우리 지역사회에 나누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더 많은 좋은 환경들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이런 워터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쪼록 이번 일로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과 만남과 또 더 많은 풍성한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고자 더 힘써 노력하고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춘천교회가 일본 부흥선교회 후원 콘서트를 개최하고 일본에 복음이 전파되길 기도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선교 사역 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동력자가 되어서 일본 선교의 비전 가지고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콘서트엔 나무엔과 주리 등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이 참여했으며 일본 부흥선교회를 설립한 김도형 선교사가 나서 일본 선교에 대한 중요성과 비전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아신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최근 코로나 이후 기독교 학교 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코로나19로 저해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인간관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가정교회마을연구소가 최근 동역자 연합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을 목회 확장 방안에 대한 논의와 소그룹 모임 등을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랜드재단과 한국중앙교회, 광진구청이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을 발굴해 이들의 자립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내일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 콘서트 꽃서트를 개최합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최대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한편 북상하고 있는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